안녕하세요. 예전부터 그 MBTI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 제 생각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금세 그런 MBTI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중들이 소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금방 바로잡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MBTI에 대해서 이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렇게 좀 교통정리 그리고 오해에 대한 그런 바로잡기를 아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안 찾아봐서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한테 오는 그런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에 뜨는 컨텐츠만 보더라도 이 오해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 잘못된 방식으로 소비되는 게 심리학 용어나 개념 중에 많은데, 예를 들면 자존감도 그렇고요. 뭐 자존감은 한국에선 정말 오래도록 잘못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 그 무조건이라는 부분부터 틀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건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 제 완전 전공도 아니고. 근데 이제 MBTI도 뭐 저희 전공에서 많이 뭐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어쩌다 보니 저는 또 좀 쓰는 사람이 됐고, MBTI를. 그래서 많이 관심도 있고,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많았는데, 이 MBTI는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일정 부분 잘못 통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나 검사를 쓰는 척도 자체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뭐 그게 공식적인 돈을 지불하고 하는 척도도 그렇고, 그냥 무료로 개방된 척도도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크게 그게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것이 이제 대중이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뭐 길게 설명드릴 것도 없이, 길게 설명하자면 한없이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짧게 하는 게 좋겠고, 오늘 다뤄볼 것은 팩터 3, T와 F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간략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이제 PPT까지 만들 생각에 자꾸 미뤄왔는데, 자꾸 이렇게 저의 시선에 들어온 MBTI 콘텐츠들이 생각보다 레퍼런스, 참고 문헌도 없고, 아니면 있는데 안 쓰는 건지. 근데 저도 이 PPT에선 딱히 레퍼런스를 표시하지 않긴 했어요. 네. 그런 취약점은 저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레퍼런스는 있는데 표시를 안 해서, 뭐 기회가 되면 더보기란 이런 데다가 뭐 추가하든가 하겠습니다. 좀 급하게 만들어서 조잡한 부분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러 오해들 중에 대표적으로 팩터 3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요. 이 T와 F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MBTI에 대해서 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심리학 분야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MBTI T와 F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은 공감 능력에 대한 것이다 라는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정 부분 공감 능력 측면이 있긴 한데요.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을 팩터 3, TF에 대한 중요한 구분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고, TF를 무궁한 잠재 가능성을 꽤 많이 상실시키는 그런 이해거든요. 그래서 뭐 한 10분의 1 정도만 맞는 말이에요. 공감 능력에 있고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그리고 때로는 공감 능력이 있고 없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TF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 능력이 좋으면 F고 필링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이성적이다. 너는 이성적이야. 넌 띵킹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렴풋도 아니에요. 굉장히 정말 정말 조금밖에 모르고 하는 것이고,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응용하면 이 TF 팩터 3가 갖고 있는 굉장한 잠재력을 많이 놓치게 되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규명을 해드리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시로 아는 게 좋겠죠? 실전 상황 속 예시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학원생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대학원생이 무거운 박스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어제 이쁜 네일 케어를 받은 거예요. 뭐 통상적인 관념에 따르면 이분은 여성이시겠죠. 근데 이 여성분이 어쩔 수 없이 그 상자를 이제 뭐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고 자기 잡이니까 내가 해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상자를 옮기려는데 어디선가 후배가 등장합니다. 후배가 등장하면서 그 상황을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선배 그거 제가 옮길게요. 선배 어제 네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박스들을 옮기면 그 어제 받으신 네일이 다 망가질 테니까, 손톱이 다 망가질 테니까 하루 만에 그 예쁜 네일 손톱을 다 그 돈 주고 했는데 그 망가뜨리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라고 그 말합니다.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배려의 그 주인공 여자분은 감동을 했어요. 특히 이 여자분이 이 당시에 제가 예전에 어떤 커뮤니티 글에서 캡처된 걸 본 건데, 그 당시에 그 여자분이 뭐라고 서술을 했냐면, 너가 여자라서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여자라서 무거운 상자는 힘들겠지라고, 좀 어떤 온정적 차별주의가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가 여성이라서 내가 이걸 남자로서 돕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너의 상황에서 그 일을 하는 거는 좀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어 보이는데, 내가 너의 지인이고 또 그 사정을 아니까 뭐 나는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그런 배려를 받았다고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후배는 T일까요? F일까요? 뭐 제가 많이 부연 설명을 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배려, 섬세함, 이런 그런 이렇게 따뜻한 거, 그런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도 필링일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만 가지고는 이 후배라는 사람이 T일지 F일지 아니면 그 중간 사이 어딘가일지, 조금 비교적 T에 치우쳐졌는지 F에 치우쳐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팩터 3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본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만큼 애매모호한 상황도 없습니다. 왜인지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그거에 앞서서 이 TF, 팩터 3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원작자들 그리고 논문에서 어떻게 그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왔는데요. 이 사진 자료는 이 색깔이 좋겠네요. 이 사진 자료는 제가 어딘가 그 구글링 하다가 본 건데 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이론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이게 논문에서 발췌된 스크린샷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위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자, T는 thinking, F는 feeling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팩터 3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냐면 공감 능력이 아니라, 공감 능력 국한돼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의가 내려지기로는 저징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판단과 의사결정 기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말인 즉슨 뭐냐면 How do you make decisions? 너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MBTI는 모든 네 가지 팩터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는 네가 어느 방식, 어느 스타일을 더 선호하니, 그러니까 더 선호하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T일 수도 있고 완전히 F를 선호할 수도 있고 좀 애매하지만 비교적 T를 좀 더 선호해, F를 선호해, 이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저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팩터 3의 본질은 이 디시전 메이킹이고 저징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과는 본질적인 의미는 꽤 거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공감 능력이 아니었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린샷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반가운 제 INTJ가 여기 있네요. 네. 자, 여기 디시전 메이킹 할 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띵킹과 필링으로 나뉘고 뭐 이렇게 쭈룩쭈룩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가 더 적합하겠네요. 자, 이건 이제 논문의 내용인데
이 MBTI에 대해서 총정리한 핸드북 같은 거에서 발췌를 한 것입니다. 스크린샷을 가져왔고요. 그 이 책도 제가 또 찾아봐야 돼요. 어디서 이걸 제가 예전에 스크랩을 한 거라서 이걸 찾으면 또 나올 텐데 이게 어딘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좌표를 모르겠네요. 레퍼런스를 뭐 요청하시는 분이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책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그 책에 따르면, 그리고 그 책은 논문을 인용한 그 전공 서적입니다. 그 책에 따르면 자, 이 팩터 3는 thinking, feeling, dichotomy라고 해서 양분법적으로 thinking과 feeling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과 과정상에 있어서 어떤 기능과 어떤 과정이냐면 의사결정, 판단과 의사결정 측면의 그 과정을 지목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thinking, feeling으로 크게 나뉘고 이것을 5가지 하위 측면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위 측면으로 thinking과 feeling, 팩터 3를 나누자면 첫 번째 측면, 논리적이냐, 정서적이냐, 공감적이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empathetic은 여기서는 공감적이라는 말보다는 로지컬의 반의어기 때문에 논리적이다, 감수성이 있다, 감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즈너블하냐, 그러니까 합리적이냐, compassionate, 공감적이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측면은 questioning, 질문하냐,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질문하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비판성은 여기 크리티컬도 아래 있는데, 그러니까 질문하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물어보냐, 아니면 accommodating, 이렇게 좀 그냥 수용적으로, 그러니까 반문하는 게 아니라, 그래?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아니면 무비판적으로 그냥 이렇게 문제 삼지 않는 방식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화롭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는 공감 능력이 좋고 조화를 이루는 필링이 더 좋은 거다,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측면, 네 번째 페이스 보면 비판적이다, 그리고 수용적이다. 여기도 수용적이다라는 말 나오고요. 그러니까 무비판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칠다. 좀 이 띵킹은 어쨌든 그 과정상에서 좀 이렇게 반문하고 좀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따지다가 나쁜 의미의 따지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좀 고려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말했는데 왜 또 물어봐?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즉 좀 이렇게 거칠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그런 걸 일일이 세세하게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텐더와 터프로도 나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측면이 팩터 3, 이 띵킹과 필링을 저지먼트 부분을 그 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다시 이렇게 봤을 때 이 띵킹과 필링은 그렇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필링은 뭐냐면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배려하는 과정에서 어떤 측면이 나타나냐면 자신의 소신이나 원칙이 위배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른다면 거스르지 않고 좀 이렇게 온화하게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필링입니다. 그리고 띵킹의 경우에는 내 생각, 내 논리가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지만 내가 어쨌든 경험상 내가 누적해온 나만의 그런 소신과 논리가 있으면 그 논리를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옳다는 논외로 하고, 일단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띵킹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자신의 논리에 위배되면 좀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지 않고, 또 어떤 논리적인 근거 기반한 논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냥 쉽게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고 뭐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간신이 되냐 간신이 되지 않냐 뭐 이런 측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성적이냐 뭐 그 이성적이지 않냐 뭐 이런 부분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좀 사람들한테 우호적이냐 우호적이지 않냐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측면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지 단순히 공감 능력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공감 능력으로만 그걸로만 국한시키기에는 이 팩터 3가 갖고 있는 그 다양한 풍부한 측면들이 다 너무 이렇게 압축되고 또는 이렇게 너무 편집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띵킹인 사람이 좀 고집스러울 수는 있어도 어쨌든 내가 그럴듯하고 설득이 잘 되면 또 쉽게 넘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띵킹이 무조건적으로 우호적이지 않다, 뭐 너무 깐깐하다, 뭐 이런 편견이 생기지 않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필링에 대해서도 어떤 편견을 형성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실전 상황 속 예시로 돌아와서 이 후배는 과연 띵킹일까요? 필링일까요? 아니면 그 사이쯤 어딘가일까요? 그 사이쯤 어딘가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TF만 있다고 봤을 때 이 후배는 전제가 필요해요. 이 후배가 정말로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선배를 배려하기 위해서 어떤 그냥 즉흥적으로 지어낸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외부인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MBTI에서도 질문이 하나로만 이 특정 팩터를 규정짓지 않거든요. 질문이 여러 개 있어요. 한 팩터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T냐 F냐 뭐 S냐 N이냐를 볼 때 질문이 여러 개 있고 상황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그 평균적인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배가 지금 이 선배를 그냥 뭐로 가도 한양으로만 가도 된다고 이런 말이 있듯이 그냥 무작정적으로 선배를 좀 그냥 이렇게 위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이렇게 갖다 낸 거라면 비교적 필링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감정 없고 이 사람이 싫을 수도 있지만 정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너무 손해다. 이 사람 그냥 저거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네. 그냥 누구한테 부탁하지.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지극히 띵킹인 겁니다. 자, 또 여기서 트위스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려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배려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 배려로 제시하는 이유가 그냥 돕고 싶어서요 일 수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를 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려를 하면서도 그 배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커버 스토리를 논리를 갖춰야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배려라는 명목하에 굉장히 띵킹적인 측면이 나타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려를 하는 사람도 띵킹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논리적으로 "너 그거 손해야.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공감도 발동하고 또 그 사람을 어쨌든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 띵킹일 수가 그러니까 필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가장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 아니면 인류의 뭐 이런 어쨌든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고 단지 배려만으로는 필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어 관점에서 공감하려고 하고 동감하려고 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시에서는 오히려 이 팩터 3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판단을 보류하는 게 유보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팩터 3에 대해서 이 팩터 3는 정말 쉽지 않은 거고 저는 특히 MBTI 4가지 팩터 중에서 가장 판단이 어렵고 전문가들조차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팩터 2 perception, perceiving 측면에서 sensing과 intuition, NS 그리고 팩터 3 thinking과 feeling 이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팩터 3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팩터 2는 정말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하고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어 뭐 이 영상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팩터 3에 대해서 많이들 아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인제 그냥 MBTI 자체의 그 4가지 팩터
전체를 아우르는 기초적인 그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풍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팩터 3 까지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영상을 종료하시면 좋겠고 좀 더 복잡한 얘기 그리고 좀 더 MBTI에 대해서 그 원리, 그 구성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이론적 설명, 복잡한 설명도 좀 들어보고 싶다 싶으면 좀 더 이 영상을 뭐 계속 켜 두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좀 더 MBTI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마이어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이 마이어스라는 어머니가 있고 브릭스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라스트 네임이 다른 이유는 어쨌든 이 두 여성이 각각 결혼을 했겠죠. 그러니까 성이 라스트 네임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남편 성을 따르니까요, 미국은. 자, 근데 마이어 브릭스 그 유형 지표, 유형 검사, 유형 지표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한국어로 어떻게 정확하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어쨌든 이 타입이라는 측면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융에 기반해서 62년에 이 MBTI를 만들었는데 벌써 그러니까 60년이 딱 돼가죠. 만 60년이 돼가죠. 이 융이라는 사람은 1900년대 초반에 정신역동, 그러니까 무의식 이런 쪽을 이제 의 전문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이론적 배경으로 이 네 가지 팩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름을 지을 때 타입이라는 말을 썼다는 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T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T를 쓸 생각은 없겠죠. 그냥 이 사람은 타입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니까 T를 쓴 건데 뭐 temperament 기질이라는 말도 있고 personality라는 말도 있고 뭐 캐릭터라는 말도 있고 굉장히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뭐 보편적으로는 이게 퍼스널리티를 측정한다라고는 알려져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자체는 타입이라는 단어를 명시하고 있어요. 퍼스널리티라는 말을 안 쓰고 캐릭터라는 말도 안 쓰고 템퍼러멘트라는 말도 안 쓰고 뭐 여러 가지 성격이라는 측면을 좀 순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격이라는 것은 꽤 오래도록 유지되고 고정적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전적으로 타고날 수도 있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강한 어떤 인생 경험을 통해서 확립이 될 수도 있고 천천히 누적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꽤 바뀌려면 느리게 바뀐다는 느낌이 있어요, 성격이라는 것은. 근데 이 타입이라는 말로 바꾸게 되면 내 타입은 내 스타일인 거죠. 옷에도 스타일이 있고 내 어떤 요리 방식, 뭐 별의별 곳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입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비교적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격 유형 검사라고 이게 알려지고 많이 이렇게 널리 퍼졌지만 이 저자들조차 원 제작자들조차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MBTI는 분명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언제든지 이 플럭추에이트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물론 막 하루아침에 바꾸진 않겠죠. 아무리 그래도. 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T와 F로 양분법, 이분법적으로 다이코토노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MBTI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질문이 응답이 두 줄로 나뉘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A or B, T or F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그렇게 채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양분형이고 그 두 개 중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양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팩터들 모두. 근데 그래서 이것을 바이디멘셔널하다고 합니다. 이 바이디멘셔널하다는 건 뭐냐면요. T와 F가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두 개 각각의 차원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T에서 점수가 낮을 수도 높을 수도 F에서 T에서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이디멘셔널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분리돼 있어요. 인디펜던트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MBTI가 좀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취약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좀 재밌기도 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어쨌든 이게 정말 바이디멘셔널이면요. MBTI 할 때 질문에 대해서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가 있을 때 1번을 선택하면 T 점수가 올라오고 2번 선택하면 F 점수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완전한 바이디멘셔널이면 둘 다 체크가 가능하거나 둘 다 체크 안 하는 것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높을 수도 있고 동시에 낮을 수도 있다라는 게 바이디멘셔널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MBTI에서는 문항은 양분법적으로 물어보면서도 그 그러니까 그 양분성으로 인해서 바이디멘셔널 그 한 부분이 양분법적이지만 답을 한쪽으로만 선택한다는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점수로 합산될 때는 내가 이거를 체크하면 전체 점수에선 불가피하게 이 점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T 점수가 올라갈 때 1번을 선택했을 때 불가피하게 2번은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합을 점수를 내면 이 팩터 3에 대해서 할 때 T가 있고 F가 이렇게 있게 되고 하나를 선택하면 할수록 얘로 가게 되고 얘로부터는 멀어집니다. 맞죠? 그 말인즉슨 지금 제가 그림으로도 그렸지만 이 두 차원이 분리돼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꼬매져 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유니디멘셔널한 방식으로 제시가 되고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디멘셔널하게 종합이 됩니다. 애그리게이트가 되죠. 그래서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이 MBTI 팩터 4개에 대해서 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참 그래서 오묘합니다. 네, 자 오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고 제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TF를 이렇게 물결 표시로 연결된다는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MBTI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T가 떨어지면 F가 오르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어쨌든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또 이것은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 이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세요. 이 위에 T랑 F가 엄연히 인디펜던트하게 분리됐을 때는 팩터 3가 좀 애매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T도 맞고 F도 맞습니다. 또는 T도 아니고 F도 아닙니다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결과에선 합침으로써 연결은 돼 있지만 어쨌든 비교적 T입니다. 비교적 F입니다로 하나로 결과는 결국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T 또는 F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수 계산 방식은 연결해 놓고 있지만 그렇게 연결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이 분리된 하나로만 결과가 깔끔하게 제시될 수 있다라는 설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MBTI를 완전 깊숙하게 전공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구조와 이 이론적인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자, 이 상황에서 이 마지막 말이 좀 그 임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F일 수도 있고 T일 수도 있고 T일 수도 있고 F일 수도 있다 이랬는데 둘 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T와 F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극단치가 아니라면 이 사이 어딘가 딱 중앙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 모든 MBTI 4개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T, F 하나로 쏠리는 게 좀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무의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이럴 때 좀 복잡해지는데요. 여기서 더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이 중간 점수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 중간 점수로 도달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첫째, 사람들이 어쨌든 이 비등한 5대5 수준으로 T와 F를 골랐다는 거예요. 비율로 봤을 때 50%, 50%. 자, 그럼 이 5대5를 도달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둘 다 아니라서. 그냥 고민하다가 하나 어차피 눌러야 되니까 5대5가 될 수도 있고요. 둘 다 맞아. 둘 다 너무 공감이 돼서 5대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high 또는 둘 다 low 이 조합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값은 굉장히 또 복잡스러운 복합적인 그 임상적인 그 전문가의 관찰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MBTI를 향유하실 때, 소모하실 때, 그 문화를 소모하실 때 음 자신의 MBTI 점수를 볼 때 '아 난 INTJ구나.' 이게 아니라 '어 I랑 J는 극단값인데 뭐 N이랑 T는 중간값이네. 좀 정중앙에 있네.' 이런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 페이지에서 요즘은 MBTI가 다 그렇게 연속형으로 뭐 70대 30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던데 그런 수준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INTJ인데요. 여기 I는 극단적으로 높고요. 또 J도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TF는 항상 이 정중앙이 나오고요. NS도 저도 중앙이 나옵니다. 그니까 여러분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좀 확 쏠려 있고 어떤 거는 둘 사이에 딱 그 중앙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MBTI는 중앙에서도 굳이 나눠 주긴 합니다. 네, MBTI 채점표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어쨌든 중앙 값이라도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여기 이 둘 중 하나는 아주 극단이겠죠. 뭐 T, F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 둘 중 하나 나오면 딱 극단이에요. 근데 이 중앙 애매한 게 있죠. 이 애매한 범위가 있는데 여기서도 여기면 어쨌든 F다. 여기면 어쨌든 T다. 이게 1점 차이인데 이렇게 어쨌든 나눠 주긴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 난 INTJ야. 근데 좀 공감이 안 되네. 유튜브나 이런 데 있는 거 공감 안 되네.' 아니면 해 정식 MBTI 해설을 봤는데도 공감이 안 되네. 이런 문제일 수가 있어요. 내가 둘 다 높으면 둘 다 있기 때문에 아니면 둘 다 낮으면 이 애매한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가 강한지 뭐가 약한지까지 일반인 분들께서도 그런 맥락을 파악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MBTI가 요즘 유행인데 '생각보다 예측력이 떨어지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내가 다 중앙에 놓여 있으면 좀 나는 이 MBTI 16 개로 딱 나뉘어지는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딱 나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나는 이쯤 어딘가구나. 이쯤 어딘가구나. 아니면 뭐 이쯤 어딘가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겠죠. 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목이 쉬네요. 자, 뭐 오늘도 좀 이렇게 녹화를 길게 한 것 같은데 뭐 TF까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미 제가 앞에서 좌표를 찍어 드렸죠. 어디까지 들으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이 다른 또 호기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 MBTI를 대하실 때 '아 이런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하시면 되겠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TF를 단순히 공감 능력의 여부 그 수준으로 보실 게 아니라 어 깊은 맥락이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배려해 주는 것 같아도 그 내면의 가장 뿌리에는 T가 있을 수 있고 배려하지 않는 듯 보여도 그 내면에는 어 F적인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